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평가원이 옳은 선지를 제작하는 방식, 그리고 옳지 않은 선택지를 제작하는 방식, 이거 알면 우리 솔직히 선택지 분석 다 끝났다, 그지? 옳은 선택지, 옳지 않은 선택지에 대한 제작 방식을 지금부터 학습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옳은 선택지와 틀린 선택지. 옳은 게 더 중요하죠. 너희들은 그것만 찾으면 되죠. 근데 알다시피 틀린 거를 구분을 해야지. 왜? 함정도 옳은 것만큼 찾기가 힘들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선택지와 틀린 선택지를 다 찾아볼 겁니다. 다 3개씩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요. 먼저 옳은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용을 그대로, 지문 내용하고 그대로 하면 이거는 맞구나 찾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대로 또는 어순만 바꿀 수도 있어. 거의 변환을 안 해요. 재진수라는 거는 지문하고 일치도가 가장 높죠. 이거는 지문과 선지의 일치도가 가장 높은 방식이에요. 옳은 선택지 중에 일치도가 가장 높아요. 여러분 50%가 일치해도 정답일 수 있다 했지. 차선책처럼. 얘는 100%의 확률, 100%에 근접합니다. 가장 근접합니다. 옳은이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 그러다 보니까 60%, 그러니까 10%, 얘는 10% 적절해. 얘는 0% 적절해. 얘는 30% 적절해. 얘는 40% 적절해. 얘는 70% 적절해. 이렇게 해서 70% 적절한 거 고르는 경우가 어려운 문제일 때 흔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지문 내용 그대로 써먹으니까. 독해만 잘했다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어순을 바꿀 수도 있고요. 어순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냥 하나도 안 바꿔. 그대로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문장. 둘 문장 축약할 수 있다 그랬잖아. 2개 이상의 문장. 이것도 어순 바꾸는 거랑은 좀 다르죠. 재조합이니까. 조금 더 어렵죠. 하지만 지문 내용 그대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에는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선택지에서 그대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안 변하니까 문제는 핵심 키워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에서 너희들이 지문이 이만큼이고 선택지 이 한 줄인데 이 한 줄 내용을 지문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표현을 조금 찾을 노력, 미리 찾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각 문단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두면 이 문단에서 이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막 이런 것들이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문 독해시 제발 이건 팁인데 핵심 키워드를 좀 찾아봅시다. 너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핵심 키워드만 찾는다면.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뭐예요? paraphrasing. 단어나 구절의 표현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어나 구절. 하지만 표현 방식 바꾸는 거는요. 말 그대로 표현 방식만 바꿨지 말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옳은 건데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어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paraphrasing 된 단어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럼 반면에 옳은 선택지는 아니지만 틀린 선택지에서는 뭐가 나오겠어?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거겠죠. paraphrasing 아니죠. 그냥 change 해버리는 거. 이럴 때죠. 근데 이때에는요. 인용하기는 그대로죠. 어순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지문에서 나온 단어가 그대로 써야져요. 하지만 얘는 단어가 바뀝니다. 오케이? 다른 어휘 등장, 지문에서 등장하지 않은 어휘나 표현 이런 것들 써먹을 수 있죠. 표현이 선지에 등장할 수 있죠. 오케이? 이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나 이거 지문에서 못 봤던 생소한 단어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paraphrasing 된 걸 수도 있다고. 지문에서 쉽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단어를 썼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야. 정보가 밖에서 들어오는 거야.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선지를 구성할 때 이 안에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왔잖아. 밖에서 관련 있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정답이긴 한데 얘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일치도가 조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얘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패러프레이징 된 것만 찾으면 되니까. 오케이. 근데 어려운 건 이거예요. 한 번 꽈요. 이번 진짜 꼬은 거예요. 조금 꽈. 그래서 히든 숨겨버려요. 그러면 즉 숨긴 거를 찾는 게 뭡니까? 논리 추론, 빈칸 추론 다 숨어진 거 찾는 거죠.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추론을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 이 추론을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하느냐. 머릿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추론하기는 앞에서 배웠듯이 어떤 관계에서 많이 나온다? 기억나셔야 돼요. 인과관계. 이런 것들. 인과관계, 도치관계 기억나시죠? 인과선호, 도치.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논리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앞하고 뒤. 선후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 관계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진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잖아. 그러면 이 새로운 정보는 지문에서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그 지문의 인과와 논리와 선후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 새로운 정보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정보가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를 지문과 보기에서만 찾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까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한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외부에서 왔죠. 얘는 어느 별에서 왔니가 되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을 때에는 지문 안에서 또는 보기 안에서만 100%예요. 얘는 지문과 보기 내용이 100%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너희들이 이 정보가 외부라는 이유로 얘를 너희들의 배경 지식에서 찾으려는 말도 안 되는 암묵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근거는 지문과 보기, 등장하는 보기가 있다면 보기의 근거를 하셔야만 됩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얼마든지 추론을 잘못할 수 있죠. 그죠? 숨기는 게 아니라 아예 숨겼는데 그걸 틀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문 또는 보기와 관련이 없으면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진술과 사실이 일치만 하면 이건 옳은 선택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선택지는 이렇게만 보면 찾기가 쉬워 보여요. 근데 문제는 옳은 거는 이렇게 찾는 게 1, 2, 3, 4, 5가 있을 때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기도 하죠. 그러면 옳은 거, 이게 그거예요. 옳은 게 3, 4, 이게 얘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옳은 선택지 4개는 이 방법으로 찾지만 틀린 선택지는 이 뒷방법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옳은 선택지라고 해서 얘들아 너희들 혹시 모를까봐 정답으로 적절한 것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보면 옳은 선택지를 찾는 거고 틀린 선택지 옳지 않은 것으로 올바른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물어봤을 때에는 틀린 선택지 만들기 위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봐봐 생각보다 단순해. 옳은 선택지는 의외로 너희들이 찾는 게 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틀린 선택지를 알아야지만 너희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택지도 마찬가지로 3가지라 그랬죠. 먼저 첫 번째, 살짝 설렜었난에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바꾸는 거는 인용은 해요. 그 지문의 내용을 아예 생뚱맞게 등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살짝 바꿔요, 살짝. 그러니까 이 살짝 바꾸는 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찾아야겠어? 어렵지. 여러 개의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 여러 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 개의 비교 대상을 설명을 뒤집박죽 섞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잘못 찍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야, 잘못. 살짝 바꾸는 거니까 얘는 잘못 인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선지의 내용을 지문에서 찾을 수 있죠.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지문 위치가 어딘지만 알면 돼요. 살짝 바꿨으니까 그 선지에서 잘못 바꾼 부분. 얘는 지문. 이것만 너희들이 기억해 놓으면 이 문제 찾는데 금방 찾을 수 있겠죠. 틀린 선택지 찾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비교 대상의 설명을 섞은 거잖아.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 작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랑 A-를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A랑 B-를 연결 지은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잘못 인용한 거지 뭐겠습니까? 이럴 때에는 선지의 핵심 키워드, 선지에서 구체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지문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 내가 핵심 키워드 찾으라 그랬죠. 매 문단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지문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거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가능한 빨리 찾는 게 관건이겠고요. 왜? 수능 국어는 제한된 시간의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은근슬쩍 지문 내용과 조금 바꾸는 거예요. 얘는 조금 바꿔요. 근데 지문 내용하고 숨겨지게 바꿉니다. 그래서 정답의 선택지에서 단어를 다르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잘못 바꾸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 얘는요, 일단 정답을 만들 수도 있죠. 그쵸? 정답 선지를 바탕으로 그것이다 라는 걸 그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어 서술어 기억나십니까? 즉 주어, 목적어, 수식어. 이 중에 뭐를 하나라도 바꾸면요, 오답행 열차를 탄 겁니다. 오케이? 정답이 주어, 목적어, 수식어 중에 뭐 하나만 바뀌어도 오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간다. 아니면 또는 얘가 더 크다. 이런 거 나왔는데 정답에서 바꾸는 거야. 쟤가 더 크다. 주어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은근슬쩍 지문의 내용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주어, 목적어, 수식어 이 중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지문에서 말한 내용과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택지의 문장. 이때에는 선택지의 문장에서 은근슬쩍이기 때문에 이것 중에 하나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바뀌었고 얘는 다른 그대로일 수 있죠. 이런 것 너희들한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얘는 선택지의 문장을 낱말 단위로 쪼개는 게 좀 중요해요. 낱말 단위로 쪼개서 지문과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것이 너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아예 속뜻을 다르게 하는 거야. 아예 속뜻이 달라지는 거. 즉 얘는 추론이죠. 그래서 잘못 추론하기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잘못 추론해버리는 거. 너희들이 추론을 지문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문 내의 내용을 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문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 지문 내의 유기적 관계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정오답을 따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지문. 그러면 이 지문에서 내용을 어떻게 인용했느냐? 어떻게 인용했느냐? 또는 변용했느냐? 이걸 일단 찾으셔야 되죠. 그러면 동시에 인용 또는 변용한 내용이 유추가 될 수도 있죠. 인용, 변용은요, 얼마든지 잘못 인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잘못 추론하는 게 잘못 인용한 거죠. 이게 이어진 거예요.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이거는 변용, 바꾸는 거, 2번. 그리고 얘는 인용, 변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서 유추가 적절한지를 궁극적으로 따지는 거. 그래서 유추를 따지는 거예요. 유추. 유추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얘는 추론이잖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1번, 2번 이 능력, 틀린 선택지 구분하는 1번 능력이 선행되어야지만 얘를 3번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